정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학습 도구로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을 절약하면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다. 두 분은 자주 만나셔야 되겠어요. 예,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기존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많은 한계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2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현장에 지금 아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요즘 그 교육 현장, 사실 제가 다닐 때랑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어떤가요, 장관님? 특히 이제 그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경험을 하면서, 예. 예, 상당히 이제 디지털 쪽에 투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다 이제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 이제 클라우드까지 연결이 다 돼 있고 저희가 내년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는 벌써 1인 1디바이스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 디지털 기반이 상당히 그 다른 나라보다는 좀 빨리 와 있고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 학습 도구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그냥 학습 도구로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내년에 수학, 영어, 코딩, 정보 이 세 과목을 하고 이제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과목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그 학년별로 이렇게 더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큰 변화가 준비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걸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말씀처럼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 교육의 전반에 인공지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인공지능이 정말 핵심 키워드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인공지능이 있구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거의 원리가 뭔가, 어떻게 얘는 이런 답을 주는가, 어떤 구조로 얘는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과학 기술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주호 장관님께서도 AI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네, 저는 좀 요게 궁금합니다. AI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제 활용도 계속 교육적으로 하려고 있죠. 노력해 오셨는데 AI가 정말 왜 필요한가? 교육에 왜 AI가 필요한가?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AI를 활용하기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이제 숙제가 뭔가 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그런 이제 학습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맞춤형 학습 기회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다 다른 아이들인데 교사는 하나의 그냥 방법으로 하나의 컨텐츠를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교실 수업에 흥미를 잃고 또 어떤 아이들은 포기하게 되고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한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 얘는 정말 만약에 중학교 3학년 수업이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실력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끌어올려주고 싶은데 실제로 그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 맞춤 수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는데 AI 튜터를 활용하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 아이들이 무슨 문제를 풀다 어려워하는지를 선생님의 대시보드에 다 띄워주니까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서 어느 아이들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소위 개별 학습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 수단이 생긴 거죠. 그거는 이제 큰 변화라서 그거를 실제로 실현하는 곳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장관이시자 또 교육자, 과학자기도 하신 이종호 장관께도 좀 여쭤볼게요. 인공지능을 교육에 접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교육부하고 같이 과기정통부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교과목을 다양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고 또 다양한 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참고서도 들어오고 할 텐데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각자의 어떤 그 소질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AI가 정말 이 학생은
이 또 뭐 수학 분야의 어떤 부분을 잘하고 또 뭐 이런 거를 좀 평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맞춤형 학습, AI가 맞춤형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의 소질을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질 기반의 미래 진로 지도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이제 뭐 전공도 찾아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좀 더 효과적으로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할까요? 우리 모두가 늘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 뭐고 좋아하는 건 뭔지 맞아요. 항상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을 통해서 아주 좋은 교재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제 수포자가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를 통해서 수포자가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서 이제 또 뭐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AI 학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 디지털 기술과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시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수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백분율 활용하는 마지막 실생활의 활용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책 대신 스마트 기기를 책상에서 꺼내는 아이들. 모든 학생에게 한 대씩 제공되는 스마트 기기인데요. 문제를 풀면 몇 개를 맞았는지 또 어떻게 풀이했는지 교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 제가 푼 거 한번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문제풀이도 바로바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 94는 할인된 금액. 지금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AI 코스웨어입니다. 교육 과정을 뜻하는 코스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접목해서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 목적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각자 배움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AI 코스웨어를 쓰니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 제공이 가능하고 또 아이들은 한 문제 한 문제를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교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제가 아이들의 문제를 일일이 채점해주는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상호작용도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양심의 모양과 색깔을 자유롭게 상상해서 글을 써볼 건데요. AI를 활용한 맞춤 피드백은 국어 시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작성하는 사람 4명 바로 분석해줄게요. 맞춤법은 기본, 글을 맥락과 비판적 사고 등 학생들의 글을 분석해 피드백이 나옵니다. 이 코스웨어 안에 있는 인공지능 기능으로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교사가 직접 피드백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총 피드백을 수정하여 적어줄 수 있습니다. AI 코스웨어를 교실에 도입한 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자신의 난이도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내 걸로 해봐요.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공유를 놔두니까 선생님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사용 안 하기 전보다 더 편리해진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교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선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나만의 수업을 재구성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전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로지 교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라진 교실에서 즐겁게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미래 인재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런 걸 격세지감이라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네요. 이게 네. 현실이네요. 저희 한 반에 58명의 네. 학생이 선생님 한 분을 바라보고 수업했던 그때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앞으로의 교육의 질은 지금과는 또 차원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보니까 또 드는데 그러니까요. 궤도 씨 앞으로의 교육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거의 다 구현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또 교육이 바뀔까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형태가 될 것이다. 예측하지 못해. 네, 이제는 아예 그 교실에 앉아있지 않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앉아서 일을 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교실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개도시 그 말씀하신 얘기가 지금 이제 막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현 상황에서 있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우리가 다시 또 그걸 좀 축소를 해서 학교로 이렇게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앞으로 이제 이 자기가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이런 간단한 그 기능을 가진 컴퓨터로 이제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그런 그 장치에 접속을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위력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 친구 로봇이 있겠죠. 뭐 축구도 잘하고 또 농구도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옆에서 뭐 이제 로봇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그러면 로봇이 짜르르 와가지고 부르면 와서 야 우리 같이 공부하자 뭐 그러면서 이제 친구처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정말 그 AI와 로봇이 융합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또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로봇이 아주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개발돼 있기 때문에 또 인성도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뭐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로봇하고 어울려서 노는 학생 중에 이제 로봇과 학생들이 한 팀이 돼서 축구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미래의 어떤 뭐가 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담보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자,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AI 디지털 교과서. 사실 그 장관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는 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PDF 10년 파일이라고 전에. 보시면 돼요. 그냥 교과서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하는 건데 그 AI자가 붙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듯이 AI가 이제 아이들 클릭한 그 내용을 다 분석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 아이에 맞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교사, 개인교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그 교실에 학생 수만큼의 보조교사를 정부가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선생님이 편하시겠어요. 선생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조교사인 거죠. 그러면 그 보조교사들이 아이들 이제 소위 지식 전달은 다 하는 거고 선생님은 정말 인간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 뭐 사회 정서적인 역량이라든가 정말 또 더 많고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인간적인 역량을 키우려면 활동이 더 많아지고 이제 학부모들은 과거의 디지털 교과서를 생각하고 스크린 지금도 많이 보는데 너무 스크린 타임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학습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더 효과적이 되니까 훨씬 더 학교 가면 활동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한다는 거는 교육 과정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2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하고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을 정말 잘 구현하려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음성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교정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AI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과목마다 좀 말씀하신 대로 또 새로운 그 역량에 대한 학습 기회가 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이거는 협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 제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먼저 찾아오셨어요. 저를. 정말요? 제가 이제 저보다 먼저 취임하셨고 제가 한참 뒤에 했거든요. 근데 바로 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그 K 클라우드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구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미래 세계에 좀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하자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클라우드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해야지 우리 그 학생들이 이렇게 접속할 때 어려움 같은 것도 없이 잘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또 판단을 했고 또 우리가 또 국가적으로 또 이 과기정통부의 업무이긴 한데 클라우드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클라우드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저전력 AI 계산기 이런 것도 이제 국산화해서 거기서 실증도 해야 되고 이제 지금 실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그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다. 그렇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로 만들면서 동시에 또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킨다. 크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해 왔고 또 장관님께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계획적으로는 지금 잘 가고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여수 교육 엑스포를 했거든요. 글로컬 에듀케이션 페어라고 해서 이제 교육계 그 여러 가지 혁신 또 AI 디지털 교과서도 일부 선을 보였는데요. 20만 넘게 오셨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오. 네, 보시죠. 전남 여수 엑스포. 지역 중심 미래 교육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장이 마련되었다는데요. 바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거리가 가득한 이곳. 그중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건 미래 교실입니다. 함께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학습지가 있을 거고 맞춤학습지가 있을 텐데 아무거나 한번 눌러서 준비를 해주세요. 아마 AI 학습지라고 있을 텐데요. AI 학습지 수익 횟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과정은 디지털 교과서에 AIDT란 AI 디지털 교과서를 말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스캔해 옮긴 것을 넘어 학생과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미래교육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예전에는 교과서 형태여서 변하지 않는 교과서였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에 학생의 상태라든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인지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역점적으로 준비한 것은 미래교육의 수업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업 안에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랄지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랄지 또 수업 시간 내에 우리 학생들의 그 수업 태도 또 내용 이런 것들이 잘 그 영상으로 또 소리로 기록이 돼서 그때그때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완전 새로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관심도도 높아지고 친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문제를 푼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로 교과서가 이렇게 도입이 돼서 수업을 해보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재밌다고 느끼는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이렇게 뭐 협력해서 상의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좀 더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와 함께 직접 문제도 풀어보고 이러면서 같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무척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미래교육 시스템을 잘 활용만 한다면 교육 격차도 줄일 수 있고 또 전남과 같은 작은 학교가 많은 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랄지 이런 것들이 교실에서 잘 정착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의 역량과 교실 환경이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미래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질 교실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 교육 현장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을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와, 교도시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네. 에듀케이션 페어를 많이 이제 저 해외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수에서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게 실제 그 AI 교과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이제 그 실제 이제 교사와 학생들이 시연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 교실 형태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신기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모든 교실에서 그게 시작되면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보러 오지 않을까 그럴 것 싶습니다. 같아요, 정말. 네. 이게 포인트가 과거에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배워가는 거는 엄청난 성장, 그죠. 탁월한 성과. 왜냐면 올림피아드를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니까. 근데 지금은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일부 학생들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들의 성취를 올린다는 걸 배워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만 배워갈 게 아니라 선진국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어떤 탑 클래스 학생들만 올리는 게 아니라 모두와 같이 전반적으로. 성취를 올리는 게 중요해졌으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발맞추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도 씨가 지금 교육도 많이 하시네요, 정말. 저는 항상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공부하는 네.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네. 말씀하신 딱 그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모두를 위한 교육. 그래서 영어로 Education for All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엔에서 계속된 그 목표였습니다. 교육 정책의 목표였는데 근데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획일화된 교육, 표준화된 교육에서는 다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AI 디지털 교과서나 이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오래된 그 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감동적입니다. 그럼 네. 정말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정말 전반적으로 다 퍼지게 되면은 수업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요.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수업의 큰 내용들 이런 방향들을 국가적으로 좀 제시하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 개정된 이제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학생의 자기 주도성, 또 창의력 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또 학생들의 인간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실현하는 게 2022년 이제 교육 과정 개정을 제시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상이지 실현은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죠. 다르죠. 그런데, 예,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정말 계속 숙제였는데 이 AI 기술이 그걸 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큰 이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술은 수단이고 중요한 거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교사분들의 그런 이제 역량이 정말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교사분들을 지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말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과학계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닙니까? 고무적인 거 아닐까요? 그럼요.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고 이제는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게 있는 거죠. 명확하게. 네, 왜냐면 지금 정확하게 수요가 있으니까. 자, 학교 현장에 지금 뭐 기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에 걸맞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AI 이제 정보 기술을 배우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AI를 가지고 공부도 하지만 AI에 대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저희가 정보 교과라고 하는데 정보 교과 수업 시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About AI죠. About AI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대학에 가면 그 첨단 융합 전공 같은 걸 좀 많이 이제 정원을 많이 배정을 해서 그쪽 분야로 아이들이 더 많이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초중등 교육에서는 이제 방학 때 하는 이제 캠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디지털 새싹이라고 해서 방학 때 이제 이 디지털 AI에 대해서 좀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기존의 이제 교육기관보다는 뭐 AI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와서 또 아니면 대학의 전공학과들 교수님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해주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사실 그 이런 이제 About AI에 대해서는 특히 과기부가 많이 사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기부가 가장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부서거든요. 우리 이종훈 사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bout AI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AI가 어떻게 그 뭐 이렇게 학습을 하고 또 어떻게 추론을 하고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요소 기술들이 있겠죠. AI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그 알고리즘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AI가 학습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가가 있고 좀 더 또 호기심을 가진 학생은 또 요거를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는 AI로 바꾸고 싶어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AI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AI도 또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단점이 있는데요. 밥을 많이 먹어요. 전기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겠네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겠네요. 전기 만들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를 작게 쓰는 AI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AI 알고리즘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작게 먹고 일을 잘하는 그런 또 똑똑한 AI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또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에 가면 이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그런 이제 공부들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또 AI도 개발하고 그 개발된 AI가 실제로 또 이제 그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제 뭐 상용되고, 실증 과정을 거치고 또 이렇게 응용이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이 교육을 통해서 기업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됩니다.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환경을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간 부처인 교육부 물론 그 초중고 뭐 대학 평생 교육까지 다양한 디지털 소양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과기부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관련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호 장관님, 과기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AI를 하려 그러면은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교육들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런 관련 산업을 키우려 그러면은 이제 많은 그 디지털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와 함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방안을 22년 8월에 저희가 이제 마련해서 양 부처가 이제 긴밀히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이제 협력을 해서 오늘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얘기를 이제 많이 그 언급을 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이제 정보 교육 시수 확대, 그 다음에 이제 AI 교육 선도 학교 등 이 초중등 단계에서 AI 네이티브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 오랫동안 좀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에서도 디지털 인재를 신속하게 이렇게 잘 키우려 그러면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계약 정원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계약학과,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계약학과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자주 나왔는데 그 학과를 만들면은 시간도 걸리고 리소스가 필요해요. 예, 그런데 이제 계약 정원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학과를 만들지 않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건 이제 교육부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허락을 안 해주면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뭐 AI 디지털 분야에 이만큼 인재가 필요해요. 이 회사에서 이만큼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에 맞게 바로바로 TO를 늘려서 바로바로 이제 즉시에 인재를 키워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계약 정원제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종호 장관님 말씀하신 계약 정원제도 제가 이제 장관으로 부임하고 바로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 미처 못했던 아이디어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제 도입을 했고 훨씬 더 좋은 개념이라서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야기를 했지만 추진하는 그 전공 자율 선택제가 있잖아요. 그거랑 또 그거랑 굉장히 잘 이렇게 잘 맞아서 교육부에서 굉장히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좀 자주 만나셔야 돼. 악수 한번 더 하시고. 두 분은 자주 만나셔야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 뭐 다양한 과기정통부의 프로그램과 또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단순히 이제 뭐 기계적인 활용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전반적인 그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좀 과제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프라죠. 그러니까 인프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교사들의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나 정책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K-클라우드 같은 이제 그 디지털 인프라죠. 시설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정책이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3부에서
아, 저희 3부도 있습니다. 네. 3부도 있었어요? 이번에 특별히 3부로. 이야, 보통 2부까지 원래 있거든요. 2부예요? 예. 퇴근할 수 있는 겁니까? 아시죠? 원래 가왕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너무 중요한 네,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3부에 등장을 하네요. 지금까지 1, 2부는 빌드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